이고 나발이고 순열을 합시다. 자, 갑니다. 이제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우리가 조금 리셋을 할까요? 아니야. 개념 정리부터 먼저 마무리합시다. 순열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순열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복 순열입니다. 메인 타이틀만 먼저 공부하고 메인 주제들 공부하고 이제 서브 주제들 있죠. 옛날에 기억하시는 거 없는 뭐 차전식 배열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중복 순열부터 먼저 할게요. 중복 순열은 뭐냐면요.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똑같아요. 루틴이. 좀 이따 배우게 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고 r개를 뽑는데 이때 선택 룰이 조금 바뀌어요. 동일한 선택지를 연달아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D가 있는데 이게 두 개 줄 세울 거야. 아주 간단한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네 가지. 자, 여기다 이제 넣을 걸 고를 건데 그때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아까 골랐던 한 가지를 더 골라서 여기서 여전히 몇 가지가 되는 경우, 네 가지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중복순열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고 그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r개를 선택해서 줄을 세우는 가지수인데 줄을 세우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거는 그러면 공식이 뭐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요렇게 쓰고요. n 파이 r이라고 쓰고요. 요거의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n을 몇 제곱? r 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고? 봐봐. 세 칸을 늘려보자. 여기도 몇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선택지 4개를 칸에다가 채우는 거 너도사, 너도사, 너도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을 저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크게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요거는 이제 사실 함수의 개수 카운팅 할 때 함수의 개수 셀 때 꽤나 도움되는 룰이어서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세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선택지가 같은 것이 일정 개수 포함된 경우예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는 n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n개의 서로 다른 아까로 치면 A, B, C, D가 A가 무한개 있는 거예요. A를 계속해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A만 연달아서 계속 고를 수 있는 거예요. 10번 고르라 그랬는데 A만 10번 고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줄을 세우는데 A가 몇 개 있고 3개 있고 B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C가 하나 있고 요런 거야. 그리고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는 절대로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 선택하라고 하면 골라놓고 줄 세우고 무조건 단계 나눠야 돼. 오케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선택과 줄 세우는 걸 한 번에 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뭘 할 거야? 나에게 주어진 거 또는 선택해 놓은 걸 그냥 그대로 줄 세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걸 그대로 줄 세우려면 몇 개를 줄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 빠뜨리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다 줄 세우라는 소리예요. 이 6개를 줄 세우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그냥 예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루틴한 설명인데, 봐봐. A1, A2, A3. 오케이? 쉽게 한번 해볼까? 조금 더 쉬운 걸로. 여기다가 C. 이렇게. 같은 거였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르다고 생각하고 줄을 세워. 그럼 몇 팩터리얼이야? 5팩터리얼이지. 오케이? 그럼 이 5팩터리얼 안에는 자 이제 5팩터리얼 몇 개니까? 120개니까 졸라 많잖아. 그 중에 이제 이런 세트를 한번 보자고. B, A1, A2, C, A3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요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A1 나머지는 똑같고 A2, A3, A2인 것도 있을 거고 그지? A1, A2, A1, A3인 것도 있을 거고 A2, A3, A1인 것도 있을 거고 A3, A1, A2, A3, A2, A1 이렇게 있는 거지.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지. 그지? 120개 중에는 이런 식으로 A끼리만 자리를 바꾸는 게 다 6개씩 몇 세트가 있는 거야, 실제로. 20세트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20세트가 있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것도 B, C, A1, A2, A3랑 똑같이 생긴 녀석도 얘네들끼리만 자리 바꾸면서 몇 가지가 등장을 할 거야? 6가지가 저렇게 똑같이 나열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의 같은 모양을 가진 뒤에 숫자 첨자를 딱 빼버리면 똑같아져 버리잖아. 뒤에 있는 A 뒤에 붙어있는 첨자를 사사삭 지워놓고 나면 사실상 이 6가지 같아 달라. 같은 거지. 여기서도 6개도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6개의 세트가 몇 개 있다고 보시면 돼. 20개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돼? 그 6개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건데? 같은 게 몇 개 있는 경우 3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 A1, A2, 3 내가 이 똑같은 놈에다가 첨자를 1, 2, 3 달아주니까 뭐가 생긴 거야? 3개가 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똑같은 거잖아. 저 A1, A2, A3가 지네들끼리만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6개씩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5팩터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방금 말했던 6개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Understand? 그러고 나면 얘는 실제로는 계산 방법이 이건 거지. 전체를 줄 세우세요. 같은 거의 개수를 팩터리얼에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괜찮겠어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고요. 업그레이드를. 그러면 이제 조금 종류를 이제 똑같아. 다 논리는 다 똑같아. B, C 이렇게 된 거야. 이 경우에도 뭐에다 붙여줘 또 여기다가 1, 1을 이렇게 붙여주지. 그리고 그냥 닥치고 줄을 세워. 그럼 몇 개를 줄 세우는 거야? 6개를 줄 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는 무슨 짓을 해? A1, A2, A3니까 3개끼리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사실상 똑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3팩터리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B1, B2끼리도 막 지네끼리 자리 바꿀 거 아니야. 얘도 나눠줘. 그래서 얘도 2팩터리얼 싹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계산 방법이 나오는 거지. 괜찮아요? 요게 뭐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다. 네 번째 갈까요? 네 번째는 순서가 정해진 것이 포함된 순열입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 A, B, C 1, 2 기억, 니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와 저걸 뭐라 그러냐 이걸 기억, 니은 그것을 뭐라 그러지? 기억, 니은 그것을 뭐라 그러지? 아니 저 기억, 니은 뭐라 그래? 우리 훈민정음이라 그러나? 아니 있다 그래. 얘네들끼리 뭐라고? 순서를 어기지 말아달래. 그러니까 B는 A와 앞으로 못 오고 뭐 이렇게 써도 돼. 예를 들면 A에 1에 B에 B에 C에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뭐는 바꾸지 말아야 돼.
A, B, C 사이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야. 1, 2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고 기역, 니은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잘 보세요. 얘를 동그라미 3개라고 하세요. 요거 세모 2개. 그리고 네모 2개. 쟤를 줄을 세운 다음에 쟤를 그냥 줄을 세워. 그래놓고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뭐라고 써줘. 1, 2, 3 써주고 세모 자리에 A, B, C 써주고 세모 2개에다가는 1, 2 써주고 네모 2개에다가 기역, 니은 써주면 딱 하나씩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뭐야? 순서가 정해진 거는 어떤 놈들끼리 야 얘네들은 순서 지켜줘. 그럼 다 똑같은 걸로 보고 줄을 세운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잡아주면 된다고. 숫자 넣어주면 된다고. 선택지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카운트하면 돼? 7팩에 3팩에 2팩에 2팩에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계산한 거라고. 왜? 동그라미 3개 똑같다고 보자고. 삼각형 2개 똑같다고 보고 네모 2개를 똑같다고 보고 줄 세운 다음에 뭐하다? 각각의 도형에다가 숫자 넣고 알파벳 넣고 기억, 니은 넣으면 된다. 선생님 따라하고 있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둘은 뭐 한 거야? 사실상 논리가 같은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기 뭐다? 이제 첫 번째 주제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중복 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리고 순서가 정해진 것이 포함된 순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순열의 핵심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5번째네요. 5번째 주제는, 물론,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순서가 정해진 것이 포함된 순열, 하고 거의 같은 논리로 푸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냥 제가 붙이면 제목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억하십시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최단거리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딱 그려놓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최단거리로 가야 돼. 그럼 뭘로는 못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아래로 가도 안 돼. 갈 수 있는 방향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갈래? 위쪽으로 갈래만 선택하는 거지. 이해되고 있나요? 그 논리로 그래야 최단거리가 나오니까 그런 거야.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걸로 배웠어요? 여기다가 한 가지 이렇게 하죠. 여기 더하기 해봤죠? 더하기 방법 되게 좋아요. 2, 3, 4, 5 여기 3, 4,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6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 4가지, 10가지, 20가지, 35가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이거 했었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게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뭘 해요? 이 미친놈의 문제인데 갑자기 여기가 호수가 생기죠? 그죠? 여기는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용한 풀이가 꽤 어려워져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땐 더하는 게 나아요. 이 주황색 방법이 훨씬 낫다고요. 거기다가 뭐도 있는지 알아요? 이 자리에서는 좌회전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자리에서는 직진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못 간다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럼 여기서 뭐만 해야 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만 갈 수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막 꼬아버린단 말이지. 그때는 뭐가 낫다? 더하기가 훨씬 낫다. 근데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봐봐봐. 이 파란색을 무시하고 그냥 A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어? B까지 가고 싶은 거야.
제약 조건 다 사라졌어. 호수도 사라졌어. 메워버렸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계산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논리는 똑같아.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4번. 위쪽으로 몇 번? 3번. 그럼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 몇 개와 4개와 위쪽 방향의 화살표 몇 개를 3개를 뭐 하면 돼? 줄 세우면 돼.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4개가 있고 위쪽 화살표 3개가 있어. 그걸 줄 세우는 거니까 무슨 순열이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지. 화살표 모양의 차이는 없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7팩터리얼에다가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4팩터리얼에 곱하기 3팩터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결론 내. 그럼 7, 6, 5만 남기면 되지. 4팩터리얼 나눠줬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남는 거는 3이 1로 빼면 돼. 나누면 돼. 이렇게. 빼고. 그래서 얼마? 35개의 뭐가 되는 거야? 선택지가 되는 거야. 똑같이 결론이 나오지. 최단거리 길잡이 문제. 물론 이제 최단거리 길잡이 문제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복잡하게 꼽니다. 그래서 항상 초이스를 합니다. 더할 것인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쓸 것인가? 더할 것인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쓸 것인가? 이건 늘 고민할 것이고 우리도 같이 문제 풀 때마다 이건 이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야, 이걸로 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냥 이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시험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고민하고 작전 짜는 시간에 미치듯이 더하면 나옵니다. 설마 여기가 10,000가지 나오겠습니까? 그죠? 기껏 해봐야 몇백 가지인데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덧셈, 여러분 덧셈은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죠? 덧셈은 자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요놈이 문제인데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원순열은 뭐냐? 구분이 전혀 가지 않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오케이? 방법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책에 나온 공식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갑니다. 요렇게 4명을 의자에 앉힐 거예요. 원탁이 하나 있고요. 4명을 저 의자에 조그만 동그라미의 의자에 앉히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회전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대요.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답니다. 오케이? 되고 있지? 자, 가봅시다. 첫 번째 학생의 선택지 몇 가지입니까?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한테 예를 들어서 호정이한테 내가 먼저 앉아봐. 그럼 호정이의 선택지는 몇 가지입니까? 그게 4가지가 아니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야, 호정이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돌리면 다 똑같은 거잖아. 돌리면 다 똑같은 거잖아.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가 이 원순열의 가장 포인트란 말이지. 이해되고 있니, 호정아? 네가 여기 앉건 여기 앉건 여기 앉건 여기 앉건 네가 앉아있는 상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달라야 선택을 하는 거지. 같은 걸 왜 선택을 해? 같은 건 선택할 필요가 없어. 다 똑같아.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선생님 이게 의자가 좀 편해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 의자는 완벽하게 똑같아. 탁자도 완벽한 원형이야. 컴퍼스를 싹 그려놓은. 그렇다고 했을 때 호정이는 선택하면 돼, 안 돼? 선택이 없어.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돼. 그러니까 호정이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된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선택지의 개수. 요게 핵심이다. 해볼까? 호정의 선택지 몇 가지였어? 첫 번째? 한 가지였어. 자, 이제 호정이가 이렇게 아무데나 앉으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앉은 거야. 오케이? 괜찮은 거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내가 이제 최윤이한테 앉아라 라고 했어. 그럼 최윤이의 선택지 몇 가지야? 생각하고 대답해, 이 새끼야. 너 또 실명을 날려는 수가 있다. 최윤아 몇 가지니? 너가 당사자니까 얘기를 해봐. 왜 2가지라고 생각하지? 천천히 생각해. 돌리면 같아? 최윤이 너가 여기 앉아있어? 또는 여기 앉아있어? 그 돌려서 같게 만들 수 있어? 여기는 왜? 네가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가 다 다른 경우잖아.
다 다르긴 하잖아. 여기 안 앉을 거야? 여기 앉아도, 그치. 호정이 얼굴을 마주보기가 참 불편합니다. 하면 할 말은 없어. 아, 호정이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한다는 건 저한테는 고문이에요. 뭐 이러면 여기는 좀 다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 얘는 채윤이의 선택지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 세 개의 선택지가 되는 거야. 세 개는 서로 다른 선택지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이제 예를 들어 채윤이가 이제 여기를 골라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민서의 선택지는 당연히 두 가지 남아있고, 돌려서 갖게 만들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태희도 마지막에 한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지. 이렇게 구한다. 하나 더 해볼게.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거 더 이해가 잘 가면 이걸로 이해하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 테이블과 의자가 전후, 좌우, 사방이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정말 망망대해 또는 우주의 한복판에 둥둥 떠 있는 거야. 의자는 다 똑같이 생겼고 저 원탁은 완벽하게 똑같아. 완벽한 원형이야.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호정이한테 물어. 어디 앉을래? 물어보면 돌리고 나발이고 또 구분이 강한가? 이 의자와 책상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누가 창문에 가깝고 누가 가운데고 이런 거잖아. 근데 우주에 완전히 모든 게 시커멓고 아무것도 전후좌우 지형 지물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 한복판에 원형 탁자가 하나 서 있고 둥둥 의자가 4개 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호정이한테 고르라 그래서 고르면 병신이라고. 뭐가 다른데 도대체?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뭐가 다른데 도대체? 왜 고르고 앉아있냐고. 다 똑같은 의자인데 완벽한 원형 위에 똑같은 각도로 앉아있고. 그러니까 호정이 선택지는 하나인 거야. 회전에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딴 생각 하지 말아보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이제 최현한테 앉으라고 한 거야. 그러나 얘가 앉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저 세 개의 의자는 뭐가 생겨버렸어? 의미가 생겨버린 거야. 호정이로부터 마주보고 있는데 호정이를 왼쪽에 두는 의자, 호정이를 오른쪽에 두는 의자, 위치가 생겨버린 거라고. 기준점이 찍혀버린 거라고. 그러면서 저 세 개는 다른 의자가 돼버린 거야. 예를 들면 호정이가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앞내가 존나 심해. 그러면 그 자리와 왼쪽 자리와 마주보는 자리는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되는 거지. 그거에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이해들 되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연습을 해봐야 돼, 이제. 그 두 가지로 생각해도 돼요. 보통 저는 돌리는 걸로 생각을 요즘은 표현을 하는데, 봐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진짜. 완벽한 정삼각형. 의자가 이렇게 6개가 있어. 첫 번째 학생한테 선택을 하라 했어. 선택지 몇 개일까? 그렇지, 2개지. 왜? 빈 의자를 왼쪽에 두고 앉을 것인지, 빈 의자를 오른쪽에 두고 앉을 것인지 다르잖아. 얘들은 명백히 달라. 저 모양 때문에 생겨난. 그래서 첫 번째 학생 선택지는, 근데 선생님, 여기 6개 아닌가요? 아니지. 요 의자하고 요 의자는 사실상 같은 의자야. 우주에 저게 삼각형이 탁 세워져 있고 의자가 6개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 요 의자하고 요 의자는 구분이 갈까 안 갈까? 구분이 안 가. 무슨 말인지 돼? 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안 가. 나누면 안 돼. 나누면 힘들어져, 원수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 호정이의 선택지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2가지밖에 없는 거야. 요 셋 중에 하나를 앉는 거하고 요 셋 중에 하나를 앉는 거하고 딱 몇 가지만 있는 거야? 2가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선택지가 2가지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암내가 나는 호정이로 인하여 다 의미가 생겼다고. 전부 다 생긴 거라고. 이미 생겨버린 이상 나머지 그냥 오펙터리얼 하면 돼. 이렇게. 실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를 하나로 예를 들어볼게. 무슨 유엔 정상회의가 있었어. 가운데가 의장국이 딱 이렇게 자리를 앉아야 돼. 조그만 동그란 애들이 의자야. 오케이? 그 다음에 주요 발언국이 이렇게 3개가 앉기로 했고, 기타 참가국이 바깥쪽 사이드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원형이야. 내가 그리다 보니까 실수는 했지만. 됐어? 몇 개의 참가국? 8개의 참가국을 저 의자에 앉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나라 나오세요. 첫 번째 나라 나오세요.
첫 번째 나라 나오세요. 선택지 몇 개? 3개. 여기 앉을 것인가? 여기 앉을 것인가? 또는 여기 앉을 것인가? 선택지 3개라고. 근데 첫 번째 나라가 여기로 딱 쳐들어가서 앉는 순간 두 번째 나라의 선택지도 몇 가지가 돼버려? 2가지가 돼버린다고.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갈 나라를 먼저 골라줘. 그래서 뭘 해? 8을 곱해줘. 8개의 나라 중에 하나를 여기를 채워버리. 됐어? 남은 7개 나라 중에 나라를 하나 뽑아.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선택이 몇 가지라고? 2가지라고. 왜? 안쪽에 앉을래? 바깥쪽에 앉을래? 밖에 없다고. 2가지. 됐어? 그러고 나면 나머지 6개의 나라는 뭐가 되는 거야? 다 선택지가 생겨버린 거야. 왜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기 딱 앉은 거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자리들이지. 그지? 북한 입장에서 뒤통수를 막 노려야 돼요? 이래서 여덟 있고 마주보고 앉아야 되나? 일단 같은 노는 싫은데 너네랑? 이런 느낌으로 다 의자가 하나하나가 다 뭐가 생겨버리는 거야. 의미가 생겨버린 거야. 어디? 누가? 아니야. 의자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제 6개, 6팩토리얼은 이렇게 그냥 싹 들어가면 답이 나와. 이게 이제 원수열 중에서 꽤나 진화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지에 고민을 해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사각형인 경우에 나누기 4를 뭐 나누기 2를 하세요, 나누기 3을 하세요, 나누기 4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선택지와 두 번째 선택지 그리고 그 선택지들 사이에 복잡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요런 녀석이 있어요. 몇 개의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10개의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라한테 어디 의자에 앉을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선택지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5개입니다. 잘 생각해봐. 이게 안 어려워. 처음에 딱 처음을 안 해봐서 그래. 왜 5개인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일단 이쪽에 있는 의자들과 이쪽에 있는 의자들은 배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데 나는 너 북적북적 3명 싫어. 이런 거지. 2명 쪽에 앉을래. 긴 쪽에 앉을래? 짧은 쪽에 앉을래? 막 이런 느낌으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벽하게 구분돼. 두 번째, 얘는 모서리가 오른쪽에 있는 자리고 얘는 모서리가 왼쪽에 있는 자리. 달라. 얘는 뭐 명백히 달라. 왼쪽에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는 자리? 모서리가 있는 자리와 오른쪽에 사람이 있고 왼쪽에 모서리가 있는 자리는 명백히 다른 자리잖아. 구분이 가능한 자리라고. 물론 이 자리랑 무슨 자리는 이 자리는 돌리면 똑같은 자리야. 돌리면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자리인 거지.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얘는 나는 사람이 좋아. 손에 손 잡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양쪽에다 사람을 앉혀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나 사람 북적거리는 거 싫다니까? 이쪽으로 앉힐 수도 있고. 그지? 역시나 이 시기 나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거 싫던데? 막 이런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른 거지. 가운데? 아니, 왼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막 이런 식으로 다 의미가 생겨버리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랑은 무슨 자리인 거야, 다시? 같은 자리인 거야. 다르지 않아. 아무도 앉아있고 비어있는 완벽한 직사각형 의자에 의자 똑같은 모양의 의자가 우주 한복판에 떠 있다면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구분하고 있으면 병신인 거야.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으면 그 병신인 거야. 완전히 똑같은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학생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나라 선택지가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 뒤에는 뭐 하면 돼? 곱팩토리를 하면 돼. 됐어?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원순열이라고 불러. 원순열. 응? 쌍놈의 새끼가. 이 촬영하고 있는데 기어이 욕이 나오게 만들어 개새끼가. 마이크 성능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조그맣게 욕해도 다 들린다고. 그 다음 여기에서 서브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기억은 해놓읍시다. 이 다음에 나오는 서브가 염주순열이 있습니다. 또는 목걸이 순열이라고 합니다.
뭐 붙여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목걸이 순열이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면 7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술의 느낌이 오죠?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6팩토리얼을 하면 될 거예요. 왜? 첫 번째 보석을 어디에 끼워야지? 라고 할 때 선택지 몇 가지일 테니까. 한 가지일 테니까. 그럼 나머지만 6팩토리얼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또 뭐도 가능해? 나누기 2까지 해줘야 돼. 왜? 뒤집어도 똑같은 놈 똑같은 거잖아. 염주순열은. 그래서 염주는 저기서 나누기 2를 한다든가 추가 작업이 들어가. 최근에 출제율은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우리 때는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염주순열이라는 명칭이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이거 염주순열이라는 명칭도 사라졌고 없습니다, 교과 과정에는. 근데 단순하게 나누기 2면 되는 거니까 못 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목걸이 순열이라고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사위 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원순열의 끝판왕 중에 하나입니다. 원순열 끝판왕 중에 하나가 주사위 순열입니다. 정사면체 주사위, 정육면체 주사위, 정팔면체 주사위, 그 다음에 정12면체 주사위, 정20면체 주사위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문제 풀면서 할 건데요.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바이블에 돼 있습니다. 바이블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녀석도 핵심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나옵니다, 시험에. 세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교과과정 아니잖아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사위는 뭘로밖에 못 만들어? 정다면체로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다면체로 만들 수 있는 주사위 개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식으로 딱 외워놓으면 돼요. 정육면체 주사위는 5팩토리얼 한 다음에 사각형으로 나누면 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도키?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기억을 해봅시다. 오키도키? 다들 괜찮은가? 너 되고 있냐? 너 되고 있냐고? 빨리 대답 안 해? 그 다음에 무시하겠어. 7번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무슨 순열? 교란순열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도 부릅니까? 완전순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이? 완전순열이라고 부르는 놈도 있는데, 자, 시작해봅시다. 교란순열과 완전순열은 알다시피 원래는 옛날에 캐비넷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4명이 이렇게 시험을 본 거야. 쪽지 시험을 본 거야. 내가 걷었어. 선생님이 존나 게을러. 그래서 채점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니네가 돌려서 채점해. 그러면 채윤이 시험지를 채윤이가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사악한 채윤이는 다 맞았다고 하겠지. 그러겠지? 그러고 싶은 욕망에 빠지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채윤이는 채윤 걸 가질 수 없고, 호정이는 호정 걸 가질 수 없고, 태희는 태희 걸 가질 수 없고, 민서는 민서 걸 가질 수 없는 거야.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크로스 해야 된다는 거야. 다 교란, 이걸 보고 그래서 교란이라고 얘기를 붙인 거야. 매칭이 되는 놈이 하나도 없어야 돼. 오케이? 다 이렇게 뭔가 엇갈린 느낌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순열이라 그래? 교란순열이라 그래. 오케이? 책에서는 뭐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교란순열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고배법칙과 하배법칙을 적절히 섞었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책에서도 설명은 뭐냐면 수형도 그려봐라요. 수형도를 그려서 계산을 하세요가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이 교란순열을 다루는 이 교과 과정상의 마인드는 그려봐라. 수용도로 하나하나 뭐 해봐라. 카운트 해봐라 거든요. 근데 언제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교란순열을 외워둘 겁니다. 뭐, 한 개짜리. 그걸 이제 한 개짜리 교란순열이라고 할게요. 한 개짜리 교란순열은 채윤이 혼자 시험 봤는데 채윤이가 거 안 가지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명짜리 교란순열은 있어 없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명이서 교란을 시키려고 싶으면 몇 개? 둘이 서로 나눠 가지면 되니까 한 가지. 3명짜리 교란순열은 몇 개?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잠깐만, 세 가지가 아니지. 무슨 짓이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해볼까요? 라지 A하고 라지 B하고 라지 C가 있습니다. 그럼 A는 A를 가질 수 없으니까 B하고 C를 가질 수 있겠네요. 얘가 B를 가졌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지금 AC가 남아있죠. A가 여기가 A로 가버리면 C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C는 여기로 가야 되고 A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C를 얘한테 준 순간 뭐가 남아있습니까? A하고 B가 남아있네요. 그럼 여기는 B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A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B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저 뒷부분이 3개, 4개로 늘어나면 약간 비대칭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알아서 카운트해봐라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괜찮겠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n이 4면 얼마다? 외워놓은 친구들 다 까먹었네? 9개. n이 몇 개는? 5인 경우에는? 그렇지, 44개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면 다양한 문제의 정답을 낼 때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교란순을 그림 안 그려놓고 교란순을 답을 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만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무식한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갑니다.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얘하고를 더해. 그럼 1이지. 얘 둘을 더해서 얘랑 곱해. 그럼 얼마 나와? 얘 나와. 그 다음 놈이 나와. 그러니까 이 표를 딱 그냥 기억해내는 거야. 얘랑 더해서 얼마를 곱하면?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 9가 나오네. 얘랑 더해서 뭘 곱하면? 4를 곱하면 뭐가 나와? 44가 나오네. 그러면 n이 6이 찾고 싶다.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둘을 더해서 뭐 하면 돼요? 5를 곱해주면 여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놓으면 교란순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입니다. 8번째. 사전식 배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사전을 이렇게 들고 공부를 했던 세대가 자체가 아니므로 사전식 배열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뭘로 바꿔서 풀 거냐? 원래 A, B, C를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게 빠른 놈이 먼저예요. 그럼 A, B, C, 그 다음에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게 이제 사전식 배열법이에요. 그래서 5번째 나오는 숫자는 뭐게? 그럼 얘 같아. 막 이런 식인 거지. 오케이? 근데 헷갈려. 생각보다 헷갈려. 그래서 숫자가 빠를수록 뭘로 바꿔? 숫자로 바꿔치기를 해. 빠른 놈이 1, 너가 2. 알파벳에서 빠르다 3. 그래 놓고 나면 얘는 1, 2, 3인 거고 얘는 1, 3인 거고 얘는 2, 1, 3인 거고 요건 2, 3, 1인 거고 요건 3, 1인 거고 요건 3, 2, 1인 거지. 이렇게.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면 뭔 순으로 나열한 거랑 같다? 작은 거부터 큰 거의 순서로 나열한 것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뭐다?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1학년 때도 한 거니까 사전식 배열은 뭘로? 빠를수록 작은 숫자 배열 숫자를 배정하고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됩니다.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를 볼게요. 요게 지금 봐봐봐. 이제 1번이 순열 문제. 두 번째가 뭐 적어도 조건이고 여사건이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주제가 뭐가 요게 주사위 순열이에요. 정다면체의 색칠하는 방법에서 요거를 이제 흔히 주사위 순열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은 이런 주제들도 수학적인 이 추론 능력이나 생각을 늘리기 위한 주제들은 교육과정하고 상관없이 많이 넣어놨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좋아서 이 책을 쓰는 거기도 하고요. 너 봐봐, 이거 중복순열 나왔네요.
요거 뭡니까? 함수의 개수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중복 순열과 순열은 함수의 개수를 카운팅할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된다 했죠. 4번. 뒤로 넘어가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드디어 등장했네요. 5번. 그 다음에 6번이 뭔가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나왔네요. 그죠? 7번이 뭔가요? 길잡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9번 뭐가 나옵니까? 길잡이 문제 응용판입니다. 요거는 뭐 하지 말라 그래서 강물이 들어왔네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더 하시는 게 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요.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원순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각형 순열이 나왔네요. 이거 뭐였어요? 원순열을 이용해서 다각형을 위해서. 아까 이미 우리는 풀었습니다. 10번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요게 뭡니까? 11번이 교란순열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는 없네요. 여기는 사전식 배열은 따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뭘 했다. 설명을 하고 갔다. 됐죠?